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지한입니다. 오늘은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바이오가 아주 핫한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치료제 아이수지낙시브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 치료제를 놓고 현재 글로벌 빅파마들과 아주 활발하게 기술 수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치료제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질환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신장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이 거름막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노폐물이라든가 몸 안에 있는 폐기물들을 다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정화된 그런 찌꺼기들이 소변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만약에 소변에 어떤 찌꺼기들이 섞여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름막 역할을 잘 못한 거지 않습니까? 신장 기능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소변이 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신장 기능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좀 섞여서 나오거든요. 이걸 단백뇨라고 합니다.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분자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신장 사구체에서 대부분 다 여과가 되거든요. 빠져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신장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이거를 좀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당뇨병성 신증이라 그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 당뇨병에 대한 어떤 고혈당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단백뇨가 배출이 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만성 신부전 이런 이제 질환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증 환자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당뇨병이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다른 원인으로도 이 신증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당뇨병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국의 60세 이상 당뇨 환자 중에 이제 당뇨병 신증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은 한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3명은 이 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당뇨병이 사실 유발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뇨병성 신증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과 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허가받은 치료제가 하나 있긴 해요. 이 치료제가 그 바이엘이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케렌디아라는 치료제인데, 2021년에 FDA 그 품목 허가를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2월 달에 이제 급여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료제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중증 환자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급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처방도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중등증 환자 또는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이 약 자체가 완전히 당뇨병성 신증을 치료하는 그런 약이라기보다는 이 약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좀 혈당을 정상화하는, 그래서 그 몸에 있는 당 자체가 줄어드니까 단백뇨가 나오는 것도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 역할인 거지 치료를 해주는 약은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을 완료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높은 가능성이라는 건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임상 2B상 진행 중인데, 이 A상 결과를 좀 짚어드리면, 유럽 4개국에서 140명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어요. 12주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약을 이제 주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아까 그 신장이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되면 필터링, 거름막 역할을 잘 안 된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 47%가 이 단백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중등, 중증 환자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여줬고, 그럼 약을 안 먹은 환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한 3%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소변 알부민 크레아틴 비율 이렇게 이제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단백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걸러줘서 약을 먹은 환자들은 절반 가까이 그 단백뇨가 줄어들었고, 위약구는 안 줄어들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고요. 그 2022년에 이제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때 연구 발표된 게 3,100개가 넘었었어요. 이 중에 9개, 9대 연구 성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수한 결과를 보여줬고, 앞에 이제 제가 여러 기업들과 이제 다국적 기업들하고 이제 기술 수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이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뇨병성 신증 자체가 사실 원인이 딱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해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타깃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약물 개발 메커니즘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을 개발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면 뭘 타깃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백질을 타깃하는 그런 방식으로 약을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당뇨병성 신증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인을 처음부터 따고 들어가면 당뇨병이 문제인 건데, 당뇨병이 만성질환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사실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당뇨병이 원인이지만 그 당뇨병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생긴 어떤 혈관 문제, 사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혈관이 계속적으로 염증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그 장기까지 문제가 이어지는, 그 장기가 신장인 거고 신장 안에 그 사구체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아이수진 악시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면 이 혈관을 파괴하는 원인이 뭔가, 결국에는 이제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결국에 당뇨병 환자들이 혈관이 막히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서 활성산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 우리 뭐 황산화제 많이 먹고 하지 않습니까? 염증이 결국엔 생기는 거거든요. 그 혈관에다 구멍을 냅니다. 그 염증이 생기고 파괴가 되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암도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산화효소 발생을 좀 억제하는 요런 치료제를 이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에 염증이 줄어들게 되고, 뭐 이게 염증이 심화되면 이제 섬유화가 되는 거거든요. 딱딱하게 이제 그렇게 바뀌어요. 요것도 좀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가 치유 능력을 좀 원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기는 신종 염증은 좀 줄어드는 상태에서 자가 치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신장 기능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혈당을 줄임으로써 배출되는 단백뇨를 줄였다라면 이건 아예 신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치료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보였고,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데 이게 진짜 치료가 될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증과 중등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굉장히 질환이 심한 환자들의 단백뇨가 47% 줄었다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메커니즘이 맞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수진 악시브 같은 경우에는 임상 2A상인데도 140명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2B상으로 하는데, 2A상에서는 뭐 전체 환자 대상으로도 보고 경증도 보고 중등증도 보고 중증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2B상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147명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임상 시험 계획도 다 승인을 받았고, 각 병원에서 IRB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이제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투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회사 이름을 말하진 않았는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빅파마들하고는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한두 개 회사랑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글로벌 탑10 회사 또 넘어서는 뭐 20 회사까지도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단순히 우리 거 관심 가져주세요 뭐 이렇게 뭐 자료 보내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 이제 그 임상 자료라든가 결과라든가 이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빅파마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당뇨병성 신증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자체가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약을 하루 이틀 먹는 병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2A상에서는 12주 임상을 했었거든요.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뭐 기존에 먹는 약들도 많은데 여기까지 추가해가지고 이 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어떤 안전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약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 한다는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비상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임상 기간을 이제 한 2배 늘려서 24주 동안 투약하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협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얘기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한 3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가 바이엘의 케렌디에 하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제한적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변변한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이 시장 규모 자체가 2023년 기준으로 그 4,166억 정도 됐고, 또 2030년 정도 되면 한 2조 5천억까지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하거든요. 제대로 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아주 가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료제 가치는 글쎄요, 뭐 빅파마에서 가치 책정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못해도 5천억, 많게는 뭐 조단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활성산소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어떤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수준의 어떤 개념이었어요. 이걸 실제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 기존 치료제 개발 메커니즘하고 굉장히 많이 동떨어졌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사실 모든 질환의 발단은 염증인 거거든요. 그 염증이 유발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활성산소인 건데, 이거 제어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효과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연구에 뛰어들었는데, 글로벌리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낙스라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임상을 하는 회사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본 회사가 하나 있고, 그 앞타바이오가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글로벌 2개인데, 일본의 이 회사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스웨덴 회사, 근데 팔린 가격이 1조 5,880억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2개 있는데 한 개는 1조 5천억에 팔렸으니까, 이 낙스 치료제의 임상 단계, 그 후기 임상이잖아요, 심지어. 임상 2비상이면.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그 시장 가치도 굉장히 크지만 파이프라인 기전 자체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임상 2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세포 실험 끝나고 물질 실험 끝나고 동물 실험 끝나고 안전성에서 임상 1상 끝나고 2회 이상에서 효능도 이미 받고 2비상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사실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기술 수출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 가격은 사실 굉장히 많이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뭐 계약금, 선급금 100억, 300억 이렇게 받고 뭐 1000억, 2000억에 팔 물질은 이제 아닌 거예요. 그 단계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왔어요. 그래서 치료제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조 단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수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세요. 아니 2회 이상에서 알부민 그 크레아틴 비율이 47%나 줄어들었으면 팩에 뭐 9대 연구 성과에 꼽혔으면 이거 기술 수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글로벌 기업들이 다 그냥 입질을 하는데 왜 안 사냐? 그런 지적을 하고 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약바이오 기자 이제 올해 5년째인데 이걸 하면서 되게 느낀 건 뭐냐면 기술 도입 트렌드, 라이센스 인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빅파마들의 기술 도입 전략은 완전 초기 단계에 해당 치료제 기술이나 신기술에 대한 어떤 플랫폼 전체를 사들이는 그런 방식을 가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값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효능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 극초기 단계, 동물 실험 단계에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플랫폼 기술 전체를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효능이 완전하게 확인돼서 이거는 뭐 삼상에서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상업화가 가능한 그런 품목들만 사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앞타바이오의 어떤 기술 수출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것과 좀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 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부연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타바이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